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한중일 FTA에 북한을 더해서 해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읽어주세요. 예, 시대의 명조입니다. 그 다음은 비바미 어싱 신발, 베어풋 신발, 족저근막염 신발, 발볼 넓은 신발, 발등 높은 신발,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끝. 그러면은 한주 지금 얼마 전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공동선언을 했죠. 그 중에서 하나가 한중일 FTA를 추진하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현재 FTA는 한국과 중국만 되어 있지 중국과 일본, 중국과 북한, 북한과 일본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남한과 북한도 FTA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FTA도 적지 않은 문제인데 거기다 북한을 넣는다? 사실은 어렵죠. 하지만은 의외로 또 북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중일 플러스 북한 FTA 하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로는 정치적인 도전이죠. 미국이죠.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이게 풀려야 돼요. 근데 이 대북 경제 제재는 뭐예요? 북한의 핵 위협이죠. 북한의 핵 위협이고 더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지 말고 기왕에 갖고 있던 핵을 포기해라. 그래야지 전 세계 평화,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안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남한 대한민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경제적인으로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북한의 개발을 통해서 한중일 3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도전일 수도 있어요. 왜? 북한은 그동안 폐쇄된 국가, 폐쇄된 체제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의 확고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3국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3국 간의 차이가 많아요. 정치, 경제, 기술, 사회 이런 면들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동북아 3국이 협력해서 북한을 동북아 FTA에 참여시킨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 북한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와 중일 관계가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중일 FTA 플러스 북한을 참가시킨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접근을 하는 때는 일단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을 한다. 근데 이것은 북한의 핵을 없애는 대신에 평화협정을 맺어갖고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 그리고 북한이 남한의 무력 행위를 하지 않고 나머지 동북아 3국과 미국도 북한의 무력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인도적으로 조건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거죠.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그 북한 동포들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대북 제재에 대한 이런 제재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거죠. 어떤 조건부? 비핵화한다는 조건부.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조건부죠. 그러면서
동북아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거죠. FTA, 동북아 FTA를 만드는 거죠. 그럼 동북아 FTA가 쉽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삼국의 체제가 완전히 팀이 된다가 거기다가 북한을 넣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삼국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북한이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북한 지금 삼국 한중일 이 삼국은 노동력을 이용하는 조건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북한의 인건비는 굉장히 싸죠. 굉장히 싸요. 그리고 노동력의 품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남한 빼고.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격 대비 품질은 가성비죠. 노동력의 가성비는 세계 최고죠. 그래서 북한이 참가한다면 동북아 경제 통합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뭐를 해야 돼요? 기술 및 인프라를 북한에 지원을 해야 되겠죠. 기술 및.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북한의 물론 무기 체제나 통신 체제나 이런 기술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그냥 경제나 과학이나 이런 인프라 그리고 도로, 항만, 철도 이런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왕에 있던 걸 수리하고 더 개선시키고 거기다 새로 짓는 것보다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관리 필요 없어요. 그냥 짓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및 인프라 지원이 훨씬 더 쉽고 비용이 덜 들어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통신 시스템도 우리가 4G에서 5G로 못 넘어가는 게 뭐예요? 4G가 이미 확실하게 깔려 있는데 4G 시스템을 무시하고 5G로 넘어가려면은 기왕에 4G 시스템을 없애고 다시 5G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예요? 1G도 없고 2G도 없고 3G도 없고 4G도 없어요. 그냥 바로 5G, 6G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통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6G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남한이나 중국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특히 남한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북한이 갑자기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남한의 경제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한 거지 북한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되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사례가 뭐예요? 독일과 예멘이 그 후유증을 얼마나 심하게 겪었습니까? 심지어 예멘은 다시 나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남북한 통일을 하는 FTA를 하기 위해서 남북한 FTA다 아니죠. 한중일 FTA에 북한을 통합하려면 북한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모색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반도 비핵화 협정 그리고 북한의 대북 경제 제재를 풀면서 남한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 150에서 200억 달러는 한꺼번에 한 번에 투자를 해서 북한의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북한 주민들, 동포들을 뭐요? 기아선상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그런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로써 한중일 FTA에다 북한을 추가하는 그러한 동북아 FTA를 해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읽고 쓰고 찍고 홍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